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와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 매주 수요일 고수의 전략에서는 고수 중의 고수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과 전국 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성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나온 해안 촌철살인의 풍자. 그래서 스스로 스마트보이라고 해도 누가 시비 걸지 않는 분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법사 일을 열어서 2시간 동안 네. 우리 민주당 8명의 법사위원과 네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이죠. 네네. 같이 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은 안 나오고 왜? 네. 간사 합의가 없었다. 아하.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만 나와서 네네.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맥이 풀렸습니다. 아니 그 법사위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사위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정족수는? 정족수는 물론 우리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합치면은 뭐 거의 3분의 2가 되니까 네네.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빠질 수 없겠네요. 그래도. 여당이 보이콧한다고 해서 의원에서 결의해서 출석 요구를 한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함께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의 결의로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했고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합법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14일 날 오늘이 목요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틀 후 11시에 또 법무부, 공수처, 법원 행정처 이 기관 전부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목포에서 YMCA 이 강연이 있고 금요일 날 2시에 진도교육청 한 200명 초청 강연이 있는데 금요일 날 법사위가 잡히니까 거기를 안 나가면은 정적수도 문제 있고 또 누구 안 나왔더라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연을 진도교육청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8일로 연기했는데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불특정한 일 때문에 수백 명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아니 그동안에 그 루틴이 있잖아요. 금기원래 그거 못 지키겠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기원래는 그래서 이제 원칙이죠. 만약에 이렇게 국회가 잡힐 것 같았으면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안 하는데 저녁에 내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내려가거나 목요일 날 내려가더라도 목기원래, 수기원래와 하지 않고 금기원래라고 했는데 이제 금기원래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할 일이 막 터집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그러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뉴스만 오늘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뉴스도 어제 중국 팀한테 1대0 이긴 거? 이강인이가 또 한 방 넣었죠. 손흥민하고 하는 거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무슨 얘기냐? 지난 7일 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5일이니까. 그때들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까 연결시켜가지고 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드디어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 요양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특별법 위반 이렇게 3가지를 걸어서 기소를 했어요. 아니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그렇게 해왔고 또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국정원의 문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보면은 인용하면서도 즉 2019년 1월 달에 국정원에서 블랙존이 이건 끝났다. 주가 조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을 안 한다. 그런데 그 후 즉 2019년 1월 이후
대남 사업이 이루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건은 증거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채택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주석은 네네. 그 대북 송금 네네. 이전에 네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았지만은 네.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말이죠. 식인데,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작년 5월 23일 날 네.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안보수 회장. 재판. 안보수, 네네. 아태 무슨 회장이던데요. 북한 그렇죠. 사업하는. 예. 그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이유는 예. 주가를 부양시켜서 그래서 보냈다. 국정원 문건에도 어. 안보수 회장이 네네. 대북 사업에 이제 하시는 분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김성애 실장, 네네. 김영철 부장, 그쪽 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북한 네네. 사람들의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함께 했는데 네네. 그 주가 조작으로 넘어가더라.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 블랙온이 우리가 그렇죠. 여기에는 개입할 수 없다. 네네. 그래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그 문건을 작성해서 이제 관계없다 하고 끊어졌는데 네네. 지금 판결문에는 아무튼 그 후 네네. 대북 송금 사건이 발생했다 네네. 하니까 지금 이제 물론 변호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안보수의 판결문, 네네. 그다음에 이화영 판결문이 달라요. 같은 사안에 어떻게 대해서. 됐든 이걸 가지고 또 공소장 이걸 네네.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항소심에서 싸워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봐요. 제가 이제 근거를 대면 뉴스타파라고 있잖아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어제 보도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했냐? 작년 5월 23일 날 있었던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안보수 회장 네네네, 판결문. 그렇죠. 네. 3년 6개월 받았어요. 네. 쌍방울이 주담대 하려고 주가를 부양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면 오를 거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국정 문건 그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인정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벌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재판에서는 인용을 안 했다. 대신 뭘 했냐? 방금 김성애 북한 김성애. 사람이죠? 네. 저 아파요. 거기 실장. 그러니까 의원님은 재판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아봤죠. 15년 받고 네. 15년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다 무죄됐는데 지금 또 받아요. 재판의 원칙 중에는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공판장에서 재판정에서 그 공판 중심주의를 제가 설명하자면은 네네. 대북 송금 특검으로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네. 이홍훈, 네네네. 이용훈 네네. 당시 대법원장이 검찰의 진술 조서는 던져버려라. 그럼요. 그리고 재판장들이 재판에서 증거와 그렇죠. 증인의 네. 직접 진술만 가지고 재판을 해라. 그것이 공판 중심주의인데 맞습니다. 제가요. 네. 그 전에 네. 재판 받던 것과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선언한 공판 중심주의 이후의 재판은 혁명적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네. 이용훈 대법원장을 가장 훌륭한 존경합니다. 분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김성애인가 뭐 그분 북한 사람 네. 재판장에 안 왔잖아요. 안 왔죠. 그런데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거기서 증언을 하는데 왜 이번 재판에서는 그걸 증거로 채택하냐고요. 그건 증거 채택이 안 돼요. 근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항소심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틀림없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네. 이재명하고 관계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른바 전문 진술이거든. 전원이냐. 전원 진술.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예를 들면 네. 김성애 네. 아태 평화의 실장한테 들었다. 네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는 그 김성애 씨를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말을 했느냐? 네네.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인데 전원이나 전무는 증거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야 네.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아세요? 알죠. 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별로 향기롭지 못한 죄로 처벌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기업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판사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건실한 기업인? 그 사람 말은 믿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성태 회장이 네. 외국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왔는데 네. 많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의와 네네. 협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질로 보면은 뭐 3년 구형?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집행유예로 말도 안 나오는 돼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집행유예로 나와라 네네. 하는 그러니까 미국식 플리바게인을 한 거예요. 네네. 미국은 플리바게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냄새가 네. 다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작년 5월 23일 안부수에 대한 재판 3년 6개월 때린 거예요. 이 재판과 이화영 재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연회 회식이라는 거, 연회 회식? 예. 이런 시비도 있었잖아요. 예. 아직 뭡니까 그 교도소? 예. 거기에서는 구치소. 구치소에서는 증거를 안 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증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정원 문건 그것도 있었고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뭐 판사가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한 술도 마셨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화영 피고의 진술 번복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판사마저 여태까지 우리가 뭐 검찰이 억울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 결과가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은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이번 1심 판결을 존중한다.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기 위해서 기소를 할 거고 네네. 그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서 네네.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싸울 건데 저는 항소심에서나 특히 네네. 이재명 대표의 기소 자체가 나는 성립하지 안 된다. 네네.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 네. 일면식도 없다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김성태 회장이 일이 필리핀에서 일이 잡혀왔을 때 네네. 지금 구속돼 있을 때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술 먹다가 전화를 한번 누가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다. 아, 술 먹는 사람끼리는 나 누구 아는데 누구 통화 한번 시켜줄까 그렇죠. 뭐 이런 우리가 거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좀 과시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이재명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뭐 박지원 한번 전화해봐라 하면은 근데 전화 받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네. 예 친한 척하고 이제 했는데 그럼요.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술자석에서 전화 한번 했다 하더라. 네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 오는 걸. 네, 그러면서 그런 것도 갖고 하던데 네.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이 네. 2번 네네. 전화한 것을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아니 저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이야 뭐 현역에서 떠났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뉴스 진행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이름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술 먹다가 친구의 옆에 사람 바꿔준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제가 기분 나쁘게 해요? 야, 왜 전화해? 뭐 이래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의도 공원에서 제가 매일 밤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를 좀 호의를 해줘요. 혼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최성환 알죠. 실장 알잖아요. 잘생겼죠. 이 친구가 자기 혼자 잘생겼다고 주장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무튼 나한테 우리 해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분들은 아직도 저한테 원장님 조카가 네네. 이런 사람이 있느냐 네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최성환 실장은 우리 조카들을 다 알아요. 네네. 없다. 네네. 그 조카가 1000명도 넘으니까 그 사기치는 사람을 무조건 귀샤댕이를 하나 때려버려라. 하지만은 내가 네. 야 어떻게 그럼 그런 짓을 하느냐. 못하지. 조카라고 하면은 속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 와서 삼촌하고 전화하면 다 받아요. 박 씨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전화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로 채택하고 인정한 것. 네네. 그리고 김성애 실장의 북한에 그러한 말을 전원으로 네네. 인정을 한 것은 법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도 고등법원에서 싸울 수 있고 네네. 특히 대법원 가면은 그것은 그 사실이라고 하면 100% 파기환송돼요. 자, 봐요. 그리고 네네.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때려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증인이 북한에 있는데 가서 조사해봤냐고. 그렇죠. 돈 받은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참고로 네네. 과거에 시드니 올림픽 때 네네. 김은용 체육회장 네네. 대한체육회장. 네.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시드니 올림픽에 공동 입장하자. 네. 이걸 합의해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웅 북한 그렇죠. IOC 위원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해라. 네네. 아침에 제 숙소로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게 합의가 됐는데 네. 저는 당시 문화관광부 체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무 일을 못 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 시드니에서 이제 장웅 북한 IOC 의원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좀 부담해 줬어. 그러니까 그 장웅 IOC 의원이 내가 받았다 하는 진술 확인서를 떼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사인해서? 보내줘서 법정에 내고 법정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증거로 채택할 그렇죠. 수 있죠. 증거.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네네. 김성애 실장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네네. 하는 최소한 확인서라도 받아야지. 자,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검찰한테 그렇게 시달려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판사마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를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글쎄요. 북한의 그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이화영 재판이 있었으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12일이니까 5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에 검찰이 과연 추가 조사를 했느냐? 추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늘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판결문에요. 네. 그렇게 기록이 나오면은 거기에 거명이 되면은 검찰에서는 그걸 인지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인지 수사를 해서 맞춰봐야죠.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판결문에 그러한 것이 네네. 나오니까 인지해서 5일 만에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뱅크 네. 권모 회장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주가 조작을 이렇게 네네. 했다. 네네. 그리고 특히 네. 윤석열 검찰이 네. 보고서를 23억을 해먹었다. 네네. 이게 나와요. 검찰 보고잖아. 검찰 보고. 그러면 왜 이재명은 전광석화처럼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5일 만에 기소하느냐.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김건희도 해라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나 또 김건희 불렀다고 고소할지 몰라. 그런데 이 정부는 조사를 안 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고소됐잖아요. 참여연대가 그렇죠. 그걸 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만에 내놓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이첩을 하든지 경찰에 이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MBC 박문진이라든가 KBS 이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다양해요. 네네. 전현희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네네. 국회의원에 성동에서 성동 중구에서 당선돼가지고 네네. 이번 법사위원으로 왔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권익위원회에서 혐의 없다. 네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조사한다. 네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검찰도 네네.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사실 조회가 온대요. 네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되느냐? 네네. 안 된다. 네네. 하고 오면은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밝혀진다 하는 네네. 질문을 전현희 네네. 전 국민권익위원장 네네.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 코드가 맞지 않으세요? 저하고 둘이? 이제 네, 두 제가 분이서? 원내대표 할 때 뭐 대변인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저하고는 네네. 아주 좋은데요. 네. 어떻게 됐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조사를 안 하고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의권익위원회. 건의위원회?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 아니, 권익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일부에서는요. 고위공직자 뇌물세탁위원회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 받아도 돼요, 지금 배우자는. 보면은 이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선량한 네. 수십만의 공직자 배우자들이 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요. 저도 그런데 공직생활 8년 해봤는데요. 진짜 깨끗해요.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네. 마음 놓고 받아도 돼요. 뇌물 받아도 인물이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럼 신고 의무도 없고. 아니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배우자에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쭉 보고 네네. 최상병 특검 저도 오늘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왜 우리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최상병 특의 모친이 편지를 낸 게 있었잖아요. 너무 슬퍼요. 네. 그러니까 7월 19일인가가 만 1년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물론 공수처에다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건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은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네네. 7월 19일. 다 네. 파괴해버려요. 네네. 1년 넘으면은 이제 그 후로 된 거겠지만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는 네. 국방장관한테 한 기록도 네네. 법원에서 그 통신 기록을 가지고 나와야 증거가 채택되는데 그렇죠. 기록이 없으면은 파기돼 버린단 말이에요. 증거 인멸이죠. 증거 인멸이 아니죠. 증거 소멸. 증거 소멸이 돼 버려. 네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까 네네. 법원 행정처장님 네. 1년 그게 맞느냐? 네네. 저도 알면서도 확인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 시장님, 의원님, 원장님, 상식적인 얘기 여기서 하나 좀 가르쳐 주시죠.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 그 당시 어디 방문했잖아요.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우즈벡 갔고 대통령이 여기 계셨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반드시 써야 될 전화가 비화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화폰.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죠. 그렇죠. 고위공직자는 다 그거 쓰잖아요. 다 같이 쓰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도청도 할 수 없고 해킹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전화. 그런데 사적 전화를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일반 폰으로 써서 네, 3번을 통화했는데 네, 통화한 것은 맞다. 네, 그렇지만 위법한 것은 없다. 네, 네. 이거 진짜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아요. 네. 그런데 그 우즈벡의 전화 내용은 네네. 우즈벡도 도청했을 거고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미국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이 다 도청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국방장관하고 하는데 도청 안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려고. 네네. 이번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하고 우즈벡 가셨잖아요. 네. 가서 증거인멸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우리는 좀 우즈벡의 통화 도청한 것 좀 달라. 북한에도 좀 달라. 네. 이런 웃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현 5선 의원님께서는 그런 보안, 경호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을 때 그 영상을 다 보시면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 있어요. 저하고 방송하실 때. 야, 저거 경호에 문제 있고 보안에 문제 있다. 저거 경호처장 징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이 정부는 대통령실 부부가 전부 다 보안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 안위는 어디다 팽개치는 거예요 도대체. 부창부수야. 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에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네. 다 찍었다는데 만약 여기에 네. 무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화끈하게 했어야 돼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종이 보내고 쌀 보내고 달러 보내니까 북한에서는 오물. 오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변 풍선, 똥풍선.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를 네. 틀었는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우리도 하루만 들고 그 이상 안 해요. 네. 확전을 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은 쓰레기예요. 자, 똥이 아니고. 자, 그런데. 아니 그런데 방송에서 똥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네. 이게 네. 이 오물이 용산 네.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졌어요. 어떤 뻔했어요. 북한이 날려보는 드론이 네. 우리 민주당의 국방위원인 김병주 의원이 자본했지만은 용산을 지나갔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덩이나 떨어졌어요. 두 덩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폭발물이 들어있거나 세균이 들어있거나 자, 이랬을 때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똥풍선이 날라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대변풍선. 네, 대변풍선 그거 한자예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네. 날라왔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서로 땡 했으면. 자, 9일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잖아요. 확성기로.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휴전선에 그렇죠. 침범을 했어요. 애들 20-30명이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 50여 미터를 넘어왔어요. 그건 침범이에요. 네. 침략이에요. 대낮에. 그래서 우리 총격을 가해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또 숨겼어요. 그래서 오늘사 발표했어요. 어제사 발표했어요. 그것을 네. 우리 국정원 1차장 네. 저랑 제가 원장할 때 1차장 기조실장을 한 민주당의 네. 부평 출신 네네. 박선원 의원이 네네. 잡아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딱 잡아댔다가 걸린 자,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풍선을 날리고 주고 종이 주고 오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이건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엄청난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다. 당장 주가 떨어지고 누가 우리하고 교육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경제는 엄청난 디스카운트 시대에 들어가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네네. 북한 아태 김성애 실장의 전원을 가지고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을 이게 문제가 됐다 네네. 하는 것이 지금 그냥 남북관계 전체로 퍼지네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걔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총격을 가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의 변명이 뭐냐? 길을 잃어서. 대낮에 길을 잃어요, 걔들이? 아니 왜 숨겨요? 길을 잃었어도 잃었어. 당장에 그러니까 왜 북한의 숨겨요? 20여 명 군인이 길을 잃어서 우리나라에 50m 넘어왔다. 총격을 가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태까지 숨기다가 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날이 10일 날이죠. 그렇죠. 그 이튿날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들켜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발표를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못 가니까.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했잖아요. 네. 디올백 문제로 네. 난리가 나니까 그때 네. 뭐라겠어요? 안보상, 민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간다. 국빈 방문도 네네. 취소를 했는데 네네. 지금 안보가 좋아졌어요? 민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9일날 일어난 당일날 그걸 발표했다면 갈 가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거기 현안도 없는데 중앙아시아 왜 갑니까?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 뭐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그거 60억 달러 무슨 MOU 맺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이미 현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에너지 외교는 MB가 제일 휩싸이고 다녔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하베스팅과 그거 해가지고 지금 몇 조 지금 손해봐가지고 계속 그 형님 석유공사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잖아요. 그것 이상득 때문에. 네. 부의장님 거기 산자부 차관 뭐 비행기 빌려 타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산자부 차관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답변이.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에너지 외교 해야 돼요. 하긴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그냥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자, 시간이 이제 좀 되는데 정말 아니 그래도 시간 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일만 앞바다를 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곳곳을 파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예를 들면 용산 이전비 네. 몇 배를 써버린 음. 대통령 해외 순방비. 네. 더 중요한 것은 부산 엑스포 5천 몇백억. 5천 몇백억만 썼는지 더 썼는지 기업들이 네. 어떻게 당했는지 이걸 다 국정조사를 해서 파헤쳐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한테 국민들은 야권한테 네. 192석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영인만 파면은 돈만 들어갈 수가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곳을 파야 우리가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네네. 그렇게 영일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석유야 나와라지. 꼭 나오지 말라고 지금 하는 식으로.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참 누가 이상한 했는지 모르지만 석유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십몇 년이 걸려야 돼요. 아니 글쎄. 자, 그때 가면 이미 말이죠. 화석 에너지는 이미 지금 우리가 연탄 쓰듯이 연탄 얘기할 때 정도 돼요. 어떻게 됐든 박정희 그때가는. 대통령이 뻥쳐가지고 뻥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뻥통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전 로또 사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빵 나올 수도 있고 꽝. 자, 기습 질문. 김건희 여사님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방문할 때 왜 그 좋은 디올백 안 가져가고 에코백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나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은 백을 보는 거예요. 백을 보니까는 이번에도 에코백이다. 그러면- 디올백은요. 네. 이 대통령실에 가면은 뇌물 받아서 돌려주려고 보관하는 창고에 있대요. 국가기록물. 국가 기록물로 넘어가는. 자,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조사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가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네. 이런 문제 있는 것을 국민의힘 네. 의원님들 빨리 국회로 돌아오세요. 언제 올까요? 와서 네.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 보자 이거예요. 자, 18개 상임위원회에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제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가자라 하는데도 가지러 오지도 않아요. 와요. 곧 와요. 언제 옵니까? 21대 국회에서도 네네. 10개 상임위원회를 안 가지고 가다가 네.
10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10개월 만에? 네. 아, 너무 늦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 무슨 뭐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면서요. 아이, 그건- 그다음에 입법은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또 한다면서요. 그건 아니, 나랍니까 그게 그게?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 왜 민주당이 범야권이 일당 국회를 하고 있느냐 이 비난하기 전에 네. 왜 대통령이 네.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네네. 바라봐야 돼요. 네네. 그럼요. 여당이거든요. 그렇죠.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만 변해서 네네. 제자리로 들어오면은 다 풀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 다른 건 다 가져가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만 달라. 이렇게 국힘당이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국회 운영을 볼 때 법사위에서 다 트래픽이 걸립니다. 그렇죠. 완전 정체가 일어나가지고 수백 개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돼요. 또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그것도 안 돼요. 최장 네. 340일, 네네. 240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속도감 있는 개혁이 안 되고 네네. 특검 대통령께서 다 거부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겨우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까지 14건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 독재였잖아요. 12년을 집권했잖아요. 12년 동안에 45건 거부권 행사했다면서요. 불과 2년 동안에 14건을 했어요. 그러면 임기 5년 동안에 평균 잡아서 몇 건 하겠습니까? 이승만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기록을. 자,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우산업지원법. 그렇죠. 한우가요, 지금 키워서 팔려면 200만 원씩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농가 급격히 한우산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만 하더라도 네네. 해남 인구보다 곧 한우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팔면 손해니까. 그리고 해남 어. 축협에서 사료를 개발해 가지고 해남 네. 땅끝 한우를 개발해서 하는데 값이 폭락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생 하면서 민생에 절대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 법을 왜 쳐다보지도 잘 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냐. 핑계가 뭐냐. 닭이나 돼지와 같은 다른 그 축산과 균형이 맞질 않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야 합의 없는 단독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이죠. 당연히 차지해야 되지만은 네네. 그렇다 하면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도 다 거부권 해야지. 초급에서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저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 국힘당 전당대회가 며칠 날이죠?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한다. 7월 달에 한다고 그러죠. 7월 달에 하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입에 안 올라가지고 그냥 한동훈 씨 이제 이러는데 그분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많죠. 굉장히 노력하죠. 호시탐탐 호시침침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공을 하는 것은 네네. 또 7개 상임위원회를 안 가져갈 것은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된다고요. 네. 아니 대표가 당선된다. 대표가 되죠. 그리고 그런데 국힘당 의원들도 등원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년 초과인데 이재명, 조국, 이준석 하는데 한동훈까지 되면 4년 초과가 된다.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막는 길은 국회에서 강공을 해가지고 장악하고 있자 이런 전략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심은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100% 당원 투표인데 네네. 이것을 30%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되는데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왜? 아, 왜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국회를 강공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뭐 뭉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 안 만나는 전략도 이 국회 보이콧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달리 해석했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 무조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차기 권력에 줄을 서게 되는 국힘당 의원들, 말하자면 차기 공천권을 가진 한동훈 당연하죠. 그쪽으로 당 대표에게 줄 서게 되면 결국 한동훈 만약에 당 대표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손절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등원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로 그 등원 된다니까요. 네네.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현 의원들을 단결시켜 가지고 한동훈이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안 되게 하는 전술도 포함되어 있다. 네네.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또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바로 저 민주당에서 해병대 최상병 이제 특검을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때 재의결할 때나 이때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다 등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본회의만 참석하고 또 나가버린다.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특검이라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특검이에요. 윤석열 특검이에요. 윤석열 특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아까부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온 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모해 유증이다. 예. 이렇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이제 나가야겠죠? 당연하죠. 네네. 우리 민주당의 171명의 의원들과 야권 192명 모두가 네네. 부당한 권력의 야당 대표 죽이기 작전에 힘으로 싸워야죠. 네네. 싸워야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 연일 그에 관한 보도를 하는데 뭐냐면 그건 지금 뉴스타파는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을 구했더라고요. 이제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언론사도 판결문을 다 구했는데 안부수 판결문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니 글쎄. 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우리가 요구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주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걸 구해가지고 분석하고 못 구했더라고요. 다는 안 구했어도 몇 페이지 되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것을 좀 달라. 자, 이제 저하고 석 달 만에 다시 방송하시는 거죠? 예. 네. 네, 저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네, 배고프십니까? 아니요. 저를 살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뒷바라지를 한 박양수 네네. 전 의원님. 의원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오늘 빈소 때문에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제가 거기 가봐야 돼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또 내일은 하고 내려갔다가 목포에서 강연하고 다시 올라오고 네네. 금요일 날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글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좋을 게 많은데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도 이러네요. 사실. 오늘 이제 그 네. 이슈니까.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